11년 전 수원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해 20살의 젊은 남성이 사망한 사건. 이른바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징역 5년, 4년, 2년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렸죠. 이렇게 사건이 잊혀갈 즈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근황이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 제가 어제 반장픽에서도 이 사건 좀 전해드렸는데 반장픽에서 좀 짧게 전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좀 제대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11년 전 수원역에서 벌어진 사건 뭔지 좀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이게 2012년이었는데요. 이 수원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10대들이 그 마주오던 20대 일행이랑 눈이 마주치니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걸 말리던 일행 2명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요. 이 한 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5년 선고받았는데 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인 점 등이 참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반토막이 났고요. 이 결국 징역 5년, 4년, 2년 6개월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렇죠. 1심하고 2심하고 형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피해자들이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뭐 중상을 지금 입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합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2심까지 합의도 안 됩니다. 합의도 안 돼서 공탁을 한 게 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위해서 100만 원 공탁했다는 거, 또 반성문 제출하는 거, 또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라든지 성행, 환경, 동기, 정황 이거 고려해서 징역을 지금 말한 것처럼 5년, 4년, 6개월 딱 반으로 줄여준 겁니다. 자, 당시 보도에 따르면요.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이 가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이 판결이 땅땅땅 선고되니까 일부 가해자들, 방청석 친구들을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 친구들을 향해서 웃었답니다. 웃었다고. 예. 정말 뻔뻔하게. 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들으셨지만 이 피해자 중 한 명과 가해자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 듣고 가시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얼마나 거짓말인지 완전 아마 포기. 사람 죽여가지고 야, 사람 죽인 거 아니지? 맞지? 네 친구 거지? 너도 그렇지? 나도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요, 안녕, 끊어. 집단 폭행을 당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해자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죽였냐? 지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라는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이 파렴치한 행각은 출소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을 같이 이겨낸 놈들 사랑한다라는 어떤 글과 함께 6명의 남성이 아까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파이팅 하듯이 저렇게 오른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는데요. 정말 저는 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처분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야, 역경 이겨낸 놈들 자식들 사랑한다. 우리 친구 아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저런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가해자 지인이 올린 SNS 글을 봤더니 정말 또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의 지인이 올린 건데 SNS에 올렸는데 정말 저도 보니까 어이가 없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죄질에 따른 형량 죄면은 이거는 살인이 아니고 폭행치사라고 했고요. 살인이면 기본형량 15년을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 했고 이 문제가 뭐냐면 누구나 철없을 때 그런 법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 거 아니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위협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뱉지 마십시오. 이런 말 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게 전혀 없이 오히려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한 거죠. 자,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 한 분이 이제 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숨졌어요. 자,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피해자의 여동생이 가해자들의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데요. 그 가해자의 여동생이 남긴 그 유서의 좀 내용을 조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네는 그저 뇌 없는 벌레들만도 못하는구나. 역경을 이겨냈다면서 이미지 사진을 찍어 올리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살인자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지 그랬니. 그렇게 히득거리면서 술안주로 이야기할 만한 추억거리는 아닐 텐데 그동안 참다 못해 나도 보라고 올린다라고 하면서 한 가족을 몰살시켜놓고 뭐가 그렇게 사는 게 재밌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가슴이 먹먹하게 진짜 이렇게 답답하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숨진 피해자분이 마치 그 사건을 당했던 날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동생분의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런 일을 당한 걸 보고 계속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렇게 한 건데, 자, 저희가 이제 이게 11년 전 사건을 다시 조명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글이 올라왔던 거. 네, 지난 14일에 이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사망을 했고 그 여동생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노모를 대신해서 글을 작성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지인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고작 역경이라는 이름의 추억팔이로 전락했다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 가해자들은 각각 레카 사무실, 삼겹살집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떳떳하게 잘 살아가더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 무리 중에 몇몇이 이 필로폰 9kg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해자들이 부디 이번에는 엄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판까지 직접 참관했다고 적었습니다. 자, 재판까지 직접 참관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솜방망이라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 중에 일부가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검사가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12년이 나왔어요. 그래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항소심에서 이 피고인들이 부장판사 출신하고 대형 로펌을 선임했나 봐요. 그러니까 검사 구형이 15년으로 깎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쓴이는 뭐라고 하냐면 11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싶으면서 이 사람들이 법이 철퇴를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심에서 검사 구형은 30년, 그런데 선고는 12년. 절반이 넘게 이제 깎였습니다. 자, 2심에서는 아직 선고는 안 나왔어요. 구형만, 네. 검찰 구형만 있었는데 30년 구형이었던 게 2심에서는 지금 15년형으로. 자, 그럼 선고는 몇 년이 될 거냐라는 생각이 자연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구형이라는 검사의 의견이에요. 이게 형을 구한다고 이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선고를 통상은 구형의 절반 이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보면 1심에서 30년 구형을 했는데 12년 선고를 해가지고 항소가 된 상황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 30년 구형했으면 2심에도 30년 구형을 하는데요. 지금 절반 떨어진 15년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뭐 선고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여서 구형하는 경우는 요 경우가 딱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을 줬을 때. 근데 1심이 아닌 2심에 예컨대 마약범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봤을 때 그래도 그 구형 자체가 30에서 15년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구형은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그 형을 구하는 거고 판사는 그거 상관없이 판결 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 오후, 마침 또 내일 오후 2시에 이자들 그 선고가 있습니다. 필로폰 9kg입니다. 9kg. 예. 지켜보죠.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